이륙 속도 공식 첫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플립하고 볼트 추정 속도하고 그 추정 원리는 똑같다. 그러니까 공식 유도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 이륙 속도라는 의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일정 그 언덕이나 아니면 또 하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향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단순 추락과는 달리 그 이륙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포물선 운동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포물선 운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이렇게 그 어떤 이 약간 좀 둔덕을 넘어서 이렇게 아래로 추락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이륙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위치보다 높은 곳으로 이 착지가 되면 적용할 때 우리가 플러스 H 값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 높낮이 그 적용할 때. 만약에 지금 그림처럼 착지 지점보다 낮은 지점으로 추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H 값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도식화 시켜보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지금 이 우측에 보이는 이런 그림 형태로 우리가 도식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각도 세타만큼의 어떤 형태로 이륙이 됐다라고 치면, 그죠? 이륙이 됐다 친다면 우리가 초기 속도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XY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면 그 모든 이런 그 테이크오프나 뭐 2차원적인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나 뭐 이런 거에서 보면 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다 XY 좌표 형태로 구분해서 사실 이 그 성분 자체를 XY 형태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벡터를 조금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웠는데 사실 벡터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 내용이 자체가 쉬울 테고 벡터를 설령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요런 형태로 이게 구분을 하는구나. 벡터 형태로 해서 이거를 원래는 요런 방향으로 갔는데 요거를 X축, Y축으로 구분해서 이게 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그림처럼. 그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성분 지금 이 운동 자체는 지금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X축 성분의 운동하고 Y축 성분의 운동하고 두 부분이 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또 그 우리가 요 각도 이렇게 보면 되죠. 이쪽에서 바라봤다 예를 든다면 이쪽에서 바라봤다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요런 형태로 보면 그 무게중심 운동 자체가 여기서 요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추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측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요런 형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요 형태의 운동하는 건 우리가 X축 운동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런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체가 지금 X축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Y축 운동 같은 경우는 초기에 어떤 이 초기 값은 존재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Y축으로는 중력의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으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등가속 운동만 하냐? 그건 아니고요. 초기 속도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Y축 운동은 초기 속도와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수식으로 좀 전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식으로 전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Vx축 운동은 이 VI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Y축 운동은 VI 사인 세타 요 성분 요게 지금 코사인이라는 얘기고 요 성분 요게 요거니까 그죠? 요 성분하고 요 성분하고 같은 거니까 요게 지금 이 Y 성분의 VI의 그 사인 세타 성분이라는 거죠. 세타가 여기니까 그죠? 예. 자, 그것까지만 생각해 두고 X축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X축 운동은 어떤 운동? 등속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속 운동할 때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한다. 그러면 이동거리 D가 있고요. 이때 시간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동거리 D를 뭘로 시간으로 나눠준 게 어떤 거다? V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이게 이제 등속 운동의 그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D는 뭐다? VT죠. VT 해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아까 여기 그 X축 방향이니까 요 V, 그 초기 속도의 X 방향
그래서 VIX라고 우리가 연기를 했는데, 자, VI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VIX 대신에 요걸 대입한 거고, 그다음에 시간 곱해서 요 관계식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우리가 t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v 초기 속도 값을 알고 있고 수평 이동 거리 값을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t 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씩 하나 생각해 두고, 자, y축 운동은 어떤 운동? y축 운동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초기 속도가 있는 등가속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얘기죠? 초기 속도가 있는 등가속 운동.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중력 영향 하에 그 등가속 운동할 때 위로 향하는 운동은 중력에 반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G 값이다라고 하고요. 아래로 내가 던진다든지 아니면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 아래로 운동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중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해서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그래서 A가 중력 방향과 같기 때문에 플러스 G가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위로 향할 때는 중력에 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G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보통 보면 여러분들 차량 운동식에서 이게 그 등가속 직선 운동 할 때 했었죠. 초기 속도가 있으면 VIT 플러스 2분의 1보다 AT 제곱, 이거 공식 그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얘기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Y 운동이기 때문에 D 대신에 뭐다? D 대신에 H가 되겠죠. 그죠? D 대신에 H가 되는 거고. 그래서 H는 여기서 VIT가 어떤 그 Y에 대한 거죠. Y에 대한 거. 그래서 이 IT가 한 번 더 쓰면 VIYT 이런 형태의 값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VYT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AT에서 A가 어떤 값이죠? 지금 연직 상방향으로 처음에 그 궁극적인 건 떨어지지만 처음에는 연직 상방향으로 던지는 거죠. 그죠? 위로 던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A는 어떤 운동? 마이너스 G. 요게 이제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VI 사인 세타. 이게 이제 VIY가 되겠죠. 예, VY 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G니까 한 번에 쓰면 그냥 마이너스 G가 되겠죠. 예,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그 X축 운동과 Y축 운동에서 두 식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사실 어떤 거냐면 이 형태로 보면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어떤 거예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H 값하고 D 값은 알아요. 그죠? H 값은 하고 D 값은 알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할 때는 대부분 뭐다? 이 초기 이탈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탈 속도. 그죠? V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다. 자, V 값. 자, 그러면 이 두 식에서 D하고 H는 주어진 정보고, 그 다음에 V 값은 알 수 없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보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D하고 H를 통해서 그 V 값을 구하는 그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관계식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T만 소거하면 DH, V 관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T를 소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T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얘를 가지고 얘에다 대입하면 좀 복잡해. 그래서 얘를 T 값으로 구하면 여기 구해놨죠? 예. 이런 형태. 왜 그럼 단순한 거잖아요. T로 하면 D가 있고 D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T는 하면 이 양변에 요거를 VI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나눠주면 T만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어디다?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한다. 요게 있는 T에다 대입한다는 거죠. T에. 그러면 당연히 T의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예, T의 2차 함수가 나오고 여기는 이 V에 대한 또 이렇게 나오는데 다행스럽게 여기는 그냥 단순 곱하기고 여기는 이 분의 1로 그 곱하기 형태로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분의 1. 그래서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상쇄되겠죠. 그 약분되니까 1로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V 제곱 형태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 단순식이 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기서 H든 해서 식이 있었죠? 예, VI 사인 세타 T인데 여기서 보면 T 대신에 요걸 대입한 거죠? 예, T 대신에 요걸 대입한 거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서 T 대신에 요걸 대입한 거 얘기죠? 예, 여기다 대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식이 그 VI 코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이 주변 이게 vi 값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주변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예, 첫 번째가 코사인인데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제곱이니까 양변에 코사인 제곱으로 곱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죠? 양변에 곱해니까 이 전체 코사인 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당연히 없어지고. 자, 얘는 여기에 그 코사인 하나 있잖아요. 분모로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그 뭐가 되겠죠? 여기에 코사인이 들어가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 그 곱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쪽에는 코사인 제곱 이 세타가 되는 거고 그죠? h 곱하기 이 양변에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정리해 보면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d가 있으니까 d 그대로 쓴 거고요. 자, 이쪽은 그 코사인 제곱 없어졌죠? 예, 2분의 1 g 자, vi t 전체 제곱 이 형태로 남았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vi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변에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v 제곱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vi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가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이 전체 값을 플러스 해주면 이건 없애지고 그죠? 이 양변에 대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전체에 대해서 플러스 값을 해주는 거니까,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걸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해주면 요거를 하나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요거를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d 그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죠? 네, 순서 바꿔서 d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고요. 자, 요거를 그 소거해 주기 위해서 전체 양변에다 똑같이 뭐 했다? 마이너스 h 코사인 제곱 세타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소거됐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뭘로 돼 있다? 코사인 세타가 뭐로 돼 있다? 지금 중복돼 있죠? 이쪽 양쪽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를 코사인 세타로 빼서 결합 형태로 만들어주면 자, 코사인 세타에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h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여기서 코사인 세타니까 d 사인 세타는 남고 자, 제곱이니까 여기서는 h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남겠죠. 그죠? 자,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뭐다? 어쨌든 vi 값이다. 그러면 한번 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사실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그냥 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안하게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있었죠? 2분의 1 g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g분의 2를 곱해주면 g분의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요 부분이 1로 되겠죠. 여기다 g분의 2를 곱해줬으니까 어떻게 되나? 이 전체에도 뭐 한다? g분의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양변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쪽은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요것만 남겠죠. 요것만 남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죠? 이쪽은 g분의 2를 곱해줬잖아요. 그래서 g 하고 여기에는 2, 요게 나왔죠. 그죠?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vi분의 d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게 vi예요. 그죠? 분모, 분자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역수 관계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뒤집으면 돼요. 그죠? 뒤집는다. 그럼 이쪽도 뒤집어주면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쪽도 똑같이 뒤집는 거죠. 뒤집으니까 뭐가 된다? 요게 지금 분모로 있는 게 분자로 넘어가고, 그죠? 분자로 넘어가고, 요 전체가 분모로 가겠죠. 요 전체가 분모로 가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면 된다? 자, 일단은 요거를 없애주면 되겠죠. 요거를 없애주면 되겠죠. 제곱이니까 요거를 없애주면 어떻게 된다? 이 전체가 제곱이, 그러니까 루트가 되겠죠. 예, 전체 루트 세우고. 자, d분의 v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d를 해주고, 양변에 또 마찬가지 d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뭐만 남는다? 이거 없어지고, vi는 d 이쪽으로 앞으로 옮기면 d 전체 루트의 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적 교재나 이런 내용에서 보면 요거로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정리하다 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 뭘 했으면 되냐면 여기 똑같이 코사인분의 코사인을 이쪽에다 그냥 곱해준 거. 이거는 1이잖아요. 코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1이에요. 그죠? 곱하기 1을 해준 거나 똑같다. 근데 코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이거를 자 코사인에서 여기는 분자에 있던 게 여기 코사인 곱해줘 갖고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코사인분의 사인 해갖고 여기는
탄젠트가 되는 거고, 코사인에서 여기는 없어지겠죠. 그죠? 예, 정리를 해주면, 자, 정리를 해주면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빼서 밖으로 뺀 거예요. 제곱이니까. 빼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밖으로. 그죠? 네, 제곱이니까 코사인분의 1로 빼준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그대로 있고, 이 D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탄젠트라고 그러죠. 탄젠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사인분의 코사인이고 마이너스 이 코사인분의 코사인 곱하기 H니까 뭐만 남는다? H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세타 값이 굉장히 작다. 세타 값이 작으면 이 코사인 세타 자체가 0.99, 그러니까 0도가 어떻게 보면 0도가 1이잖아요. 그죠? 예. 코사인 세타 0도가 값이 그 세타 값이 0도일 때가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 10도 미만 굉장히 작은 값일 때는 우리가 그 0.99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작은 값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세타 값이 굉장히 작다면 요거를 거의 뭘로 놓을 수 있다? 1로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가 1분의 1로 약분되니까 이 내부 값만 정리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또 뭐죠? 예, G 값이니까. 그죠? 그 어떤 기울기가 있을 때 이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게 이 우리가 경사도 G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건 요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유도 과정에서 보면, 이 정리해 보면, 사실 요거는 수학적인 어떤 전개 문제고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갑자기 하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어쨌든 핵심은 요 두 가지다. 요 두 가지다. 그죠? 예. 요 두 가지가 핵심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초기에 설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이 그러니까 수학 전개만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학 전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 도식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 유사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식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지금 자세하게 풀었으면 돼요. 그냥. 예.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풀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예제를 가지고 한번 요 문제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예. 자, 급제동 시 마찰 계수가 0.7이고 오르막 경사 7%인 도로에서 A 차량은 20m를 급제동하여 이동한 후 언덕 아래 3m, 높이 3m, 이게 H 값이란 얘기죠. 수평 이동거리 10m, 이게 D 값이란 얘기고, 나라가 추락하였다. 추락 속도 공식을 유도하고 제동 시점에서 속도와 그 다음에 제동에서 추락 착지까지 소요 시간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조금 제가 일부러 놓긴 했는데, 이런 정도면 이 50점짜리 여기다 한두 가지 더 플러스해서 50점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5점짜리, 그러니까 25점짜리인가요, 여러분들? 25점짜리 수준으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25점짜리 수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크게 보면 추락속도 공식 유도하는 게 있죠. 이게 이 비중이 당연히 높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제동 시점에서의 속도, 이게 1차원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두 가지를 결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마찰 계수하고 오르막 경사 이런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단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요 시간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소요 시간. 그래서 이 차량 운동학 플러스 이륙속도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런 몇 가지 질문 항목을 더 만들어서 50점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요 정도에서 최소 25점짜리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약간 좀 문제 내기가 궁색할 때는 아주 좋은 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물론 단순화 시킨 것도 있고 좀 복잡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2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단서 조항이 좋은 거는 이 G값이 10m/s 제곱. 사실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9.8이나 10m/s 제곱이나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경사가 5도 미만인 경우 코사인 각도는
1로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각도가 5도 미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5도 미만이다는 거 알면 이 1로 그냥 놓고 계산하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풀이를 한번 볼게요. 일단 식유도는 앞에서 우리가 쭉 다뤘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입니다. 사실 과정 전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앞 내용 참고로 하시고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쭉 드린 거 눈으로 보는 거하고,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아시죠, 그죠?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시작부터 어떻게 하지? 꽉 막힐 수가 있어요. 그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식유도를 했다는 전제하에, 했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그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각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각도를 알아야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과감히 생략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문제도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 이제 그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럼 도로 경사 각도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오르막 경사 7%로 주어졌어요. 7%. 7%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뭐다? 예, G값이 0.07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프로테이지로 주어졌으니까. 그죠? 자, G값은 뭐였었죠? 우리가 이 탄젠트 세타 값이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이 0.07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세타 값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냥 아크 탄젠트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건 계산기 써져야 되니까 계산기에 이렇게 기호 있는 게 있죠? 보통 이머스 해갖고서 많이 돼 있는데, 자, 세타는 요 기호하고 0.07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값은 얼마 나온다? 4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타 값 자체가 이 4도라는 거 알았고요. 4도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5도 미만이니까 이 코사인 세타 값을 뭘로? 1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값은 1로 넣고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속도부터 한번 구해 봐야 되겠죠? 자, 속도는 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제동 시점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동 시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속도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륙 추락 속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동 이동하는데 이 에너지 손실에 따른 속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도를 우리는 벡터 합성 속도다라고 해서 두 가지 속도를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뭐 이런 거겠죠. 예,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테이크업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갖고 여기까지가 20m라고 보면 돼요. 20m. 예. 20m는 제동에서 이동한 거고, 여기서는 추락해서 이렇게 간 거죠. 추락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시점까지, 이 추락 속도라는 게 사실 보면 이 속도를 얘기하겠죠. 그죠? 예. 요 속도다. 이게 우리가 뭐 여기서는 테이크 오브 해갖고 VT라고 썼는데, 자, 요 시점에서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시점.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져서 마지막 순간, 이게 시점으로 보면 이 미끄러질 때 이 시점 속도, 요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라고 한다면, 자, 요 속도가 쭉 나가서 여기서 20m 미끄러지면서 이게 1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1에 따른 이 에너지 손실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에너지 손실분, 거기에 해당하는 속도가 뭐다? 우리가 VA라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VI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VT 사이에 손실된 속도가 VA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VI 값이라는 건 결국은 요 속도, 이 추락 속도하고 요 속도의 벡터 합성 속도인데,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벡터 합성 속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요 속도를 당연히 테이크오브 속도를 구해야 된다. 테이크오브 속도를 구하고 요 속도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락 속도는 사실 보면 단순해요. 그죠? 우리가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유도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코사인 분의 1이 있는데, 그거는 1값으로 빼주니까 여기서는 요것만 남는다. 그러면 여기서 G값 주어졌죠? G값 주어졌어요. 그죠? 0.07 주어졌고, H값.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H인데, H가 지금 추락이죠.
근데 테이크오브 한 26 지점에서부터 착지 지점은 더 높다 낮다? 낮은 쪽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h인데 여기 마이너스 h 값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h, 그러니까 요 자체가 마이너스 h고 요 h 값을 대입할 때 여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3m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된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이 26 지점보다 3m 높은 곳으로 이 착지가 됐다 그러면 플러스 3이 되겠죠. 플러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3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m를 여기 h 값에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에서 이건 이제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요. 자, dg 해서 요거는 그대로 10 곱하기 0.7, 그 다음에 2 해서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g 값은 10이고, 자, d 값 여기서 10 그대로 써주면 이건 이제 나머지 대입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입만 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11.62 메타 퍼 세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 11.62.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륙 추락 속도는 구했고요. 예, 제동 이동 이동에 따른 이제 에너지 손실 속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예, 그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여기서 뭐로 줬냐면 EFGD, 여러분들이 아마 차량 운동학에서 제일 많이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어떤 얘기하고 마찬가지냐면 제동 이동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제동 이동이다라고 썼지만 이거를 그냥 만약에 흔적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스키드 마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키드 마크가 뭐 예를 들어서 20m 생겼다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키드 마크가 요즘은 뭐 ABS 차량 같은 건 잘 안 생기니까, 예를 든다면, 자, 요거 같은 경우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제동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뭐 그런 조건을 이제 다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요 관계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 EFGD, 그러면 요 그냥 대입만 하는 거죠. 그죠? F 값이 0.77이고, 그죠? 예, F 값 0.77. 우리가 뮤가 0.7이고, 그죠? 예, 마찰계수 0.7이고, 그 다음에 또 7%니까, 거기다가 이 고르막 경사니까 0.77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값 10 대입했고, 그 다음에 D값 20m 미끄러졌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온다? 17.55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7.55. 그래서 이제 제동 시점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 보면 제동 시점 속도 구하는 건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요 원리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본다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생겼냐면 이 추락이 생겼어요. 이거 추락이라고 그냥 쓸게요. 테이크오버 해서. 예, 추락이 생겼어요. 이건 뒤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여기는 0이니까. 예. 자, 여기 속도 있었죠? 예, 여기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지, 스탑이라고 쓸게요. 그냥 제동했을 때의 속도. 예. 자, 그러면 이때 이 속도는 당연히 여기에 손실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손실분 해서 이게 구할 때 보면 여러분들 요 식이 되는 거죠. 예. 나중속도의 제곱. 여기서 보면 이게 나중속도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어떤 손실에 따른 거, 스키드마크면 스키드마크 발생에 따른 이 속도. 그래서 EFGD, 이 식 많이 본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요 식에서 우리는 사실 보면 요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따지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만들어냈다기보다도 요 식에서 요 식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요렇게 계산해서 한 번에 요거를 갖다가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VT 값은 이렇게 구했고, 요 부분은 여기서 그냥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거나 지금 따로따로 계산한 거나 해서 이렇게 해준 거나 결과는 어떻게 보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는 같다. 그죠?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제곱이 되는 거죠. 예, VA 제곱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전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된다? 21.05 메타 퍼 세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요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로 했지만, 여기서 아마 하나하나 일일이 쓰시게 되면 시간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쉽다. 눈으로 보는 건 나도 다 풀 수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고 처음부터 나 스스로 한번 유도해봐라. 이렇게 하면 쉽게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잘 되면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또 뭘 구하라 그랬죠? 예, 시간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제동에서부터
착륙하는 데까지, 착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소요 시간. 그래서 소요 시간은 저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륙해서 이 착지하는 데까지, 이 추락해서 착지하는 데까지 소요 시간을 하나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 식,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그 설정에서 X축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죠? X축 우리가 어떤 운동 한다 그랬죠? 등속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등속 운동해서 요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분은 이 자체가 뭘로? 1로 이렇게 놓는다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간단히 놓자고요. VI는 11.62, 그러니까 11.62 메타 퍼 세크였고요. 자, D는 20m. 그래서 시간은 1.72초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2초. 자, 요거는 이륙에서부터 착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제동하는데, 이 제동해서 미끄러지는, 20m 미끄러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예. 자, 요거는 우리가 이 두 지점, 이거 아까도 봤었죠? 예, 요긴 제동할 때의 속도 구했었잖아요. 그죠? 제동 시점의 속도, 그걸 우리가 VA라고 했고, 그 다음에 테이크오브 한 시점이 있었죠? 예, VT. 그죠? 예, VT. 요게 나중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가 되겠죠. 그죠? 예, 요게 이 나중 속도, 이게 처음 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A, T, 이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예, AT 관계 주어졌고. 근데 여기서 T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고, A 값이 주어졌어요. A 값은 여기서 뭐로 주어졌다? F, G로 해서 주어졌어요. 그죠? 마이너스 감속이니까 마이너스 FG. 근데 F 값이 0.77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G는 10m/s.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요 식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 T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속도 정의식, 요게 바꾸면 T하고 A하고 바꾸면 가속도 정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식으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온다? 1.22초가 나온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부터 여기서 착지하는 데까지 전체 소요된 시간은 이 2시간을 더한 값, 그게 결과값이 어떻게 된다? 2.94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94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륙 속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파생적인 거, 차량 운동하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매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눈으로만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막상 덮고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절대 눈으로 보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따라서 해보셔야 돼요. 그죠?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됐을 때, 그때는 당연히 뭐 이렇게 그냥 안 보시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더불어서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보면 이 플립과 볼트가 있어요. 사실 플립과 볼트가 있는데 이 플립과 볼트도 원리가 똑같다. 예, 플립과 볼트 이 속도 추정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유도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유도하는 공식은 똑같고. 근데 여기서 유도해서 나온 식이 뭐냐면, 플립과 볼트의 각도 측정이 어려우니까, 각도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지켜본다고 해도 각도가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도를 최소 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과속을 우리가 좀 운전자의 과속을 잡고 싶다 그러면 운전자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어설프게 과속 이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래서 최소로 해서 우리가 속도를 어떤 형태든 구하든 최소 값을 구하는 형태로 해서 나왔을 때 그러면 적어도 실제 속도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최소 속도가 어떤 조건이냐라고 따지면, 각도가 45도일 때, 각도 45도일 때가 분모가 최대가 되는 값이다라는 거죠. 이 분모가 최대 값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구하는 속도 값이 최소가 되겠죠. 그죠? 이게 최대가 되니까, 분모가 최대 값이니까 여기서 구하는 값은 이 최소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가보다 작게 되면 이 값은 커지니까 어쨌든 요게 그러니까 분모가 최대가 되는 때 요게 최소 값이 된다.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포물선 운동일 때는 가장 멀리 이동하는 각도, 그게 우리가 45도라는 거죠. 그죠? 45도일 때. 자, 45도일 때 한번 봐보면 탄젠트 45도일 때는 1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일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코사인 이 45도는 뭐예요? 예, 2분의
루트 2인가요? 예,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뭐가 있죠? 예, 루트 2가 있잖아요, 그죠? 루트 2. 요거는 2분의 루트 2. 그래서 루트 이 전체로 따지면 뭐가 된다? 전체로 따지면 예, 이건 2분의 루트 2니까 이건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루트 2 나오고, 자, 루트 2분의 2 해서 요 두 개를 곱해주면 여기는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고, 요거를 곱해주면 2가 되고 2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뭘로? 1로 된다. 그럼 D 탄젠트 세타 1인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이 45도일 때는 1이죠.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는다? 요 식만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테이크오브에서 테이크오브 식이 이제 요 식 비슷하게 여기서 보면 G였는데, 그죠? 예, G였는데 이 DG 요게 2가 있고 G였는데 여기서 45도 조건을 해서 정리해 보니까 뭐 어떤 식이 된다? 요 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보면 이 플립과 볼트 둘 중에 하나 주어지고 유도를 해서 요 식을 유도하라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뭐 이 우리가 테이크오브처럼 차량 운동화가 어떤 원리를 갖다 전맥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50점짜리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사실 보면. 예. 근데 어쨌든 요 식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에 그 관계식 쭉 유도 똑같이 해주고요. 똑같이 유도해주고 뒷부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추가로 해서 요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조금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까지 해서 일단은 테이크오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플립 볼트에 관련된 것들 지금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구독하신 분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예,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자, 26속도 공식 유도 끝내고 다음에는 또 다른 그 컨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